자, 이제 교육공무직 면접 제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면접에 합격을 부르는 이런 언어 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가이드들을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면접과 관련된 공통 질문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도 비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들을 이야기했고요. 자, 오늘 또 역시 이 3강의 시작은 네모로서 출발을 해 볼게요. 여유 있는 태도와 관련되는데요. 여유 있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라. 여유 있는 태도가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즉, 앞에서도 우리는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출발하는 또 이 강의 핵심 팁으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표정이 어느 순간 변한다는 거죠. 너무 긴장해도 문제고요. 또 긴장을 또 안 해도 안 되죠. 긴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이게 여유는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뭐 실력에서 오죠. 사실은. 실력이 있으면 여유가 있고요. 실력이 없으면 여유로운 것이 말로는 쉬워 보여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또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또 전제가 뭐냐? 준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 준비 그냥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책도 많이 쌓아두시고 또 거듭 이야기지만 각 시도교육청들과 관련된 업무라면 그 교육 행정과 관련된 슬로건 또다시 어떤 정책, 비전 이런 간단한 앞에 그 홈페이지에 보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사말부터 비롯하여서 실제 비전들, 정책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숙지하시고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발로도 뛰어도 좋다고 했어요. 경험으로 직접 가서 보시고 혹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좌우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앞에 또 어떤 건물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면접장에서 필요한 하나의 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가 아닌 것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시선, 자세, 표정, 동작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고 해서 옷차림도 필요하고요. 자,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쭉 빨리 가도 되겠습니다. 자, 또 주의사항이 여기 하나 있었어요. 자, 몹시 긴장되어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하지 말 것. 자, 이것도 다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거든요. 저는 성공담에 합격한 제자들도 많이 알지만 아쉽게 면탈, 아쉽게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충격이 오죠. 근데 확실히 그런 분들이 좀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스스로 인정, 자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준비하면 그 이듬해 합격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제 근육이 경직된다고 해요. 막 바르르 떨려요. 실제 피부에서 이렇게 막 떨리는 게 느껴져요. 근육이. 이제 그 이유가 너무 우리가 뭐 표정도 저도 이제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뭐 어떤 이렇게 시작할 때 강의를 시작할 때 찍어 놓을 때가 있는데 막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면 저도 막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요. 경직되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긴장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고 너무 막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하는 게 인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미소 짓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이제 살짝 미소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미소를 좀 살짝 좀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면접 스터디나 모의 면접을 통해서 화면을 보고 여러분의 카메라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천천히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압박 면접 들어오고 모르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 표정이 확 이렇게 싸하게 변하면서 이게 이제 사회생활에서 또 조직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실수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뭔가 이 사람들하고 맞지 않을 때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자, 그렇더라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결국 면접에서 그 다음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미소를 살짝 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자세, 몸짓 역시 이야기했고요.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좋지만 과하는 것은 항상 안 좋은 거잖아요. 큰 동작의 끄덕임이나 아니면 자주 시선 막 끄덕이는 것 또한 일종의 과유불급이 되겠습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을 적절하게 약간 리액션으로 하셔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라든지 맞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약간 대답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다고 막 지나치게 모든 이야기에 막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러면은 이 무게중심이 막 흔들리고 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눈빛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서도 활동을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는 지금 시사적인 현재 상황에서 비춰보면 얼굴이 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빛만 보고도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떨 것이다. 아니면 마스크 안에 표정이 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웃는 건지 아니면은 화내는 건지. 그렇듯이 여러분의 그 입을 가리더라도 마스크를 쓴 채에도 내 눈빛이 어떤지를 보고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는 게 좋고 눈빛도 적절하게 깜빡이는 게 좋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눈 안에서 계속 약간 미소를 은은하고 온화하고 인자하고 따뜻한 그런 미소가 눈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외모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들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도 90도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래 이제 인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30도에서 45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0도에서 45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각도가 이 기본적으로 90도니까 여기에 절반 정도가 된다면 얘가 45도가 되는 거고 요거보다 조금 못하면 30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연예인들이 무슨 누구입니다 이렇게 아이돌들이 인사하는 것의 절반 정도만 그냥 공손하게 인사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것도 인사도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퇴장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퇴장할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해서 마지막 인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인사는 이제 내가 뭔가 마지막 대답을 못했을 때 그 잔상이 계속 남잖아요. 하지만 면접관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볼펜의 끝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점수에 지금 있고 점수에서 중간 정도를 주려고는 하겠지만 무엇을 잘했을 때 상이 되고 어떤 게 부족했을 때 하가 되는지 그 갈림길이라는 게 미세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역시 여러분이 흠이 잡히지 않아야 되겠죠. 연습에서 결국 준비가 오고 준비해서 여유가 온다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요. 자, 이제는 반언어적 요소 이야기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톤에 좀 차이가 있다, 속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고요. 자, 녹음에 내 목소리를 들으면 사실 다 좀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자, 가능하면 좀 밝은 느낌의 목소리가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역시 자신감의 표현인데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말투에서 이제 드러나잖아요. 정말 목소리는 가장 늙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하죠. 목소리야말로 가장 오래 가기도 하고요. 또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도 하죠. 물론 성대모사,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목소리 흉내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만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목소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좀 톤을 살짝 올리고 아니면 살짝 내리더라도 안정감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명료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어요. 스타카토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쭉 같은 소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전문가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높고 낮음의 변화가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강조하면서 저는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되게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또 조금 더 차분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분명 필요하고요. 자, 역시 전혀 억양이 없어도 안 돼요. 이거는 사투리나 방언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가능하면은 사투리 없이 일반적인 표준어나 표준 발음처럼 말하는 게 좋은데 쉽지는 않잖아요. 또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려고 교과서에 있듯이 책 읽듯이 그래서 제일 많이 봐야 될 게 날씨 일기예보. 이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발음 같은 것 또 목소리가 그만큼 좀 청아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당연히 뉴스 진행하는 아나운서 분들 이런 거 좀 보셔도 좋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알 TV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래서 뉴스를 진행할 때나 아니면은 뉴스 말고 그냥 우리가 VJ, 어떤 비디오 잡기라고 이야기하는 VJ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서 외부에서 말하고 어디 시장 다니면서도 말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안내하는 거나 사람들 만날 때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어딘가를 좀 강조하라는 이야기예요. 포인트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년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핵심적인 단어를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힘을 실으면서 느리게, 왜냐면 그게 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긴 문장을 통해서 보더라도 중요한 단어는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면접관들이 그런 말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저는 뭐뭐를 위해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때문에 B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대학교 논술 시험에서도 주관식 문제들이 있을 때였는데 본고사도 그렇고요. 그럴 때 딱 20자 이내, 30자 이내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럴 때 기본 문장의 형식이 있었어요. 두 가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A는 B 하기 위해 C 해야 합니다. A, B, C면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기본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A 하기 때문에 B 해야 합니다. 아니면 뭐뭐에 관하여 뭐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목적 같은 게 반드시 또 드러나야 되고 인과관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머지는 부수적인 말들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듣고 싶은 단어들을 정확하게 구사해야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다.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점, 상황, 원인, 해결 방안 요 구성들도 꼭 필요하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대부분 목소리의 톤은 조금 낮은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좀 차분한 음색이 어울린다. 다만 이제 여성들은 살짝 오히려 조금 높은 정도. 그렇다고 뭐 엄청 과도하게 우리가 꾀꼬리같이 막 엄청난 소프라노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좀 밝고 쾌활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자, 뒤로 가도 역시 톤에 관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저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약간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원래 엄청 높으면 살짝 낮은 게 좋고 또 너무 많이 낮아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살짝 발랄하게 높여서 연습한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대하는 젊은이나 아니면 신규로 임용했을 때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 있어요.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어둡고 우울하고 이런 거보다 밝아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장점 역시 인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인사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면 그대로 돌아오죠. 인사를 받고자 하는 우리 갑질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먼저 밝게 인사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하듯이 결국 여러분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성향의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뭐 어딘가에 우리가 봉사활동도 좀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서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도 있고 동아리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봉사활동도 충분히 장점이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배려하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겠어요. 나를 버리고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활동들이잖아요. 다들 그분들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교회에서도 많이 활동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베풀어 주어야 마음이 편할 때가 있잖아요.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게 역시 교육 공무원의 또 교육 공무직에 잘 맞는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목소리에서도 연습하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신뢰감을 주고 선명하게 또 콘텐츠 내용들도 잘 전달이 될 테니까 차분하게. 자, 오늘의 핵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유 있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라.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좀 차분하게 준비되어 있고 실력을 갖추고 또 연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최악이 웅얼거리는 습관이라고 했어요. 제 제자분 중에서도 남자분인데 리을 발음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혀가 짧은데 단순히 혀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게 이제 콤플렉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계속 그것만 연습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자기소개만 정말 거의 뭐 며칠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계속. 근데 혀가 짧다 보니까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본인도 위축되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요. 말하는 것도 싫어요. 눈도 잘 못 마주쳐요. 시선 처리도 잘 안 돼 있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합격합니다. 예, 나머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것들이 너무 과장되게 크게 인식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그 외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고쳐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스피치 훈련들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만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분명히 말하라고 했어요. 위에 들어가 있고요. 자, 첫째, 둘째, 셋째. 크게 저는 뭐 두 가지로 대답하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첫째로서는 이제 일부만 나왔으니까 학부모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길이를 보세요. 너무 길어져도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길고 짧고가 좀 반복될 수는 있어요. 원래는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A에는 A-라는 게 필요하고 B에는 B-가 C에는 C-가 이렇게 뒷받침들이 같이 묶여서 나와야 됩니다. 한 문장만 해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교육정보와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의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정보와 교육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 읽듯이. 그래야 발음에서 꼬이는 건 없는지, 씹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웅얼거리지는 않는지라는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 스피치 할 때,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볼펜을 소독한 후 입에 가로를 이렇게 무는 거죠. 입에 물어서 발음이 잘 되는지 아까처럼 아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에레레레레레레레 부르르르 이렇게 떨면서도 좋으니까 이런 소리들을 자꾸 내면서 혀가 자주 움직여야 돼. 혀가 경직되어 있고 혀가 굳으면은 발음도 잘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거나 너무 빨리 말해서도 그렇구나. 이게 따로 노는 거 있죠. 머릿속에서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혀하고 말하고는 같이 안 노는,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렇게 앞서서 주제부터 먼저 딱 정하거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주를 말하는 순간 안정감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 면접관들도 두 가지를 말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들으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점수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말을 3회 반복해도 해보고, 그 다음에 볼펜을 빼고도 읽어보고, 자, 이렇게 발음이 교정될 수 있더라. 또박또박 읽는 것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역시 아, 오, 우 소리들, 특히 이제 원순모음화 소리라는 거, 우리 같으면 이제 오우 계열을 원순모음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소리들을 역시 신경을 잘 써야 한다. 입 모양이 잘 움직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입 모양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은지, 오은지, 우은지 발음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나운서들은 노래를 부를 때도 저 사람은 참 발음이 좋다 이렇게 느낄 때 있거든요. 가수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 관중들, 관객들 이런 분들이 되게 싫어하죠. 무슨 노래인지 가사인지 전달력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또렷하고 명료한 전달력으로 연습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 다 언어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비언어적 요소, 또는 우리는 지금 이제 반언어적 요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 거의 같은 이야기들이겠네요. 자, 마지막에도 어조에서도 끝을 천천히 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꼭 문장을 끝까지 해줘야 돼요. 뭐뭐 합니다. 뭐뭐입니다. 뭐뭐 되었습니다. 이렇게 톤을 끝까지 내려야 되는데, 또 서술어를 우물우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뭐 하는데 막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와가지고 우물쭈물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서술어, 단아까, 다로 끝날 수 있도록 끝까지 명확하게. 다만 좀 톤은 내리겠죠. 뉴스들도 아나운서는 그렇게 하죠. 네, 뭐뭐 합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조금 끝을 딱 안정적으로 내리는 경우죠. 톤을 내릴 뿐이지. 그러다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들려야 합니다. 자, 역시 목소리의 크기인데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 면접관들에게 첫 번째 지적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톤을 좀 낮춰라. 너무 목소리 크게 하지 마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옆에 같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 면접관들 또한 소리가 너무 크면 이게 긴장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소리 때문에 실제 내용이 잘 안 들리기도 하더랍니다. 다만 반대로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그는 자신감을 이미 벌써 잃었다라는 거,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단어에 강약을 주고 어떤 악센트, 힘을 실어서 말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 이게 외적인 요소들, 언어 외적인 요소들이 결국 당락을 좌우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물론 목소리는 대부분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에 대한 것은 특히 변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면접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톤이나 색이 분명히 또박또박 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전달력에 신경 써야 된다. 자, 여전히 우리는 전체적으로 비언어적 요소와 반언어적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연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고요. 자, 이제 한마디 더 다시 한번 최종적인 정리. 여유 있게 말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라고 했어요. 그 여유 있는 말이라는 게 지금 제가 하는 강의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이 강의처럼 따라하셔도 좋죠.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 막 성장하고 빨리 변할 때는 선생님처럼 말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작은 화이트보드 하나 준비하셔서 지금 제가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 이제 앉아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내가 말한다. 혼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간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한 3등분 정도 되어 있어요, 이미.
아, 지금 이 앞에 이제 내가 뭐라고 했더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실타래처럼 꼬이지 않도록. 그래야 흔히 말하는 기승전결에, 서두 본문 결미에, 서론 본론 결론에, 머리말 본문 맺은말에 이런 순서들이라는 게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서 좀 여유를 갖고 전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외적 요소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자, 역시 면접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눈을 안 쳐다보더라. 학생분들이 눈을 안 쳐다보더라. 자꾸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자꾸 땅에 떨어뜨리면서 처음엔 보다가 대답할 때 떨어뜨리더라고요. 질문하면 봐요. 근데 뭐 대답하면 이제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막 시선 돌리고 혼자 엄청 심각하고 그러지 말고요. 끊임없이 묻는 말에 대답할 때도 그 눈을 똑같이 따뜻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째려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또 긴장하다 보니까 막 눈을 크게 뜨면서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강렬한 눈빛으로 보는 것도 확 부담되겠죠.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연습이 되면 자기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모의 면접, 모의 훈련해야 합니다. 자, 역시 깨끗하고 따뜻하고 선명하고 맑으며 긍정적인 눈으로 보아야죠. 왠지 막 음흉하고 차갑고 흐리고 이런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역시 뭐든지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흔드는 끄덕거리는 것이 훨씬 좋겠죠.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안 해보았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서술어가 역시 우리가 자꾸 나와줘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역시 시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때로는 이제 우리가 면접관이 우리가 1대3 면접 3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질문자를 그대로 보는 게 좋겠죠. 다른 면접관 막 눈치 보듯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A, B, C의 면접관이 있으면 그 A가 질문했을 때 A, C의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는 C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답을 그분과 정말 아이 콘택트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A, B, C, A, B, C, A, B, C 이렇게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가능하면 물론 질문했던 면접관만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제 얘가 길어질 때 옆 사람도 볼 수는 있는데요.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그 질문자를 중심으로 시선 처리하면 되고 마지막에도 항상 처음과 끝을 일관되게 유지해서 마지막도 그분의 눈동자, 눈빛을 보면서 정확하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게 시선이 너무 분산되고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된다. 역시 이런 눈빛 교환이라는 것, 눈빛 소통이라는 것 필요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영화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적벽대전, 삼국지, 실제 이제 책 속에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주위를 찾아가고, 뭐 주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시 오나라의 장수들과 그리고 문인들과 함께 맞짱을 뜨죠. 말로써. 근데 많은 준비, 특히 제갈공명은 천재가 아니라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의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아니면 과거의 어떤 일화들까지를 다 알고서 설득합니다. 밀당을 하죠.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호의를 베풀기도 하면서 이리 오시오. 내 옆에 와서 가까이 이야기합시다. 뭐 이러면서 결국 이심전심 이렇게 설득을 하게 돼요. 결국 적벽대전을 이제 결국 연합군을 이루게 되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분명 면접에서도 이심전심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밝은 표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처음에 인위적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대답하면서 막 이제 표정이 썩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끝까지 일관된 게 좋겠죠. 자, 들어가면서부터 옅은 미소를 띠고 또 너무 불안한 표정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다.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할 수도 있다. 아까처럼 5개 질문했는데 3개는 답을 하고 2개는 답을 못했지만 합격이 되는 것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늘 이후로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인정하고 해줘야 진실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역시 표정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뭐 역시 만고불변의 우리 면접의 정답 진리가 되고요. 그래서 너무 과한 미소를 돌출해도 안 되고 또 급격하게 표정 변화가 생겨도 안 되고 갑자기 자신감이 결여되어서도 안 되고 갑자기 막 싸우려고 들고 눈빛을 막 치켜들고 그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따지듯이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그래서 막 너무 울먹울먹하면 면접관이 달래주기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원래 이 질문은 대부분 답 못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런 게 결국 면접관 우리를 막 떨어뜨리려고
엄청 매의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따뜻하게 그래 처음에 이렇게 다 어려운 건데 꼭 이 사람이 필요해. 어떤 장점이 드러나야 돼요. 그 단점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표정 트레이닝 평소에 이렇게 연습하라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면접 일주일 전에는 셀프 모의 면접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뭘 많이 보냐면 과거에 뭐 슈퍼스타 K라든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지금도 예전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쭉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 예선부터 이 사람 될 것 같아 이런 분이 있고요. 얘는 뭐 떨어지겠네. 노래하기 전부터 처음에 들어왔는 데부터 뭐 되게 굉장히 쾌활하고 밝고 잘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벌써 이게 딱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면접은 말을 하기 전에 당락이 좌우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보셔서 나도 저런 표정 좋아 보이는데 또 당당하게 연설하시는 분들 있죠. TV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과거 이제 명사들, 사회 명사들 나와서 그렇고 아니면 뭐 항상 스티브 잡스의 워낙 유명한 프레젠테이션, 처음에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의 장면들을 보면서도 어떤 여유가, 어떤 표정, 단순히 청바지에 그냥 아주 편안한 옷차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장점으로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함께 이어지고 있죠. 나의 시선은 어디로 응시하고 있는지, 내 자세는 어떤지, 내 행동은 어떤지 이런 동영상 등과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앞에서도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6초에서 10초 정도의 결정이 되더라. 역시 외모와 표정과 몸짓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첫인상은 노력하면 바뀝니다. 연습하면 외모도 바뀐다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콘텐츠와 함께 이미지, 이런 외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 교재에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 면접관을 대하는 자세들도 공손하고 겸손하며 자신감, 또 배려와 진심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되고 떨리는 것보다 되게 존경심을 좀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외경심을 통해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제가 존중합니다. 그 질문 정말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부족하지만 제가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당장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마음들이 필요해요. 오늘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일은 알겠습니다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같이 조직 생활을 했을 때 아니면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 직장인들에게 좀 빛이 나고 광채가 되고 그리고 좀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 뽑았더니 조직에 오히려 적응이 안 되고 사실은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약간 일탈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까처럼 막 당장 신고한다. 또 돈키호테 형태처럼 막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사한다. 그리고 경청한다. 대화한다. 밝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게 계속 어떤 질문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손하고 겸손하며 자신감과 배려와 진심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따뜻한 존중의 마음이 깔려 있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배우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꼭 표현해 주세요. 자, 단순한 유리한 스피치를 위한 면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포함하여 기본 자세들, 여전히 공손하게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이게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했지만 겸손이 비굴은 아니잖아요. 자신감이 자만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최악의 경우 있어요. 중간에 말 자르시는 분이 있어요. 면접관이 지금 질문 중인데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은요 그건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반가워서 그랬겠지만 면접관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듣고 자, 잘 들었다면 약간 1초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제 대답을 다이렉트로 해야 돼요.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그 부분은 제가 평소에도 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라고. 준비했습니다라고. 특히 각 지역으로 갔을 때, 각 지역의 교육청이나 역시 학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라면 그 지역의 특성들을 좀 아는 것도 좋죠. 그래서 요즘에는 각 지역에 따른 문화 축제들, 각 지역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도 뭐 충남 보령, 그럼 보령 그러면 1순위는 머드 축제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의 절반, 1년에 거의 절반 정도를 머드 축제에 매달립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모아야 되고, 뽑아야 되고, 아니면 공무원들이 막 거기 가서 막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각각 세부적인. 자, 그런데 그게 넘버1이지만 넘버2도 있어야 될 거라는. 다 보령하면 머드 축제, 이것만 기계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노령 인구들, 특히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게 있죠. 요즘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다문화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학교 행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역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갔다가 다시 2025년에는 다시 한번 돌아오거든요. 자유학기제로. 왜냐하면 이게 학력 저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이제 회귀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문가니까 특히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라는 걸 생각하고 지역과 관련된 현안들, 아까처럼 고령사회로 가는 또는 다문화 사회로 갔을 때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늘 2까지, 넘버2, 넘버3까지도 잘 넓게 생각해 주셔야 이게 이제 준비가 되고 당황함이 없습니다. 자, 배려, 진심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경청, 뭐니 해도 이 경청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경청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가 이렇게 쫑긋할 때가 있거든요. 그 경청하고 있구나. 저분이 내 말에 정말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면접관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외적인 요소 중심들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밝고 성격 좋고 뭐 말도 잘하는데 콘텐츠가 없어요. 이제는 시종일관 전문 능력이 없어요. 몰라요. 잘 몰라요. 안 해봤어요. 뭐 이러면 뭐 다른 게 다 돼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함께 가져가자라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 준비라는 게 지금 계속 다 보이고요. 자, 외형 체크도 가볼까요? 자,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면접에 어울리는 정장입니다. 사실 이제 공무원, 제자들 중에서도 역시 이제 젊은 공무원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나이가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꼭 나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이가 있어도 합격하신 분들 많고요. 경험으로 잘 드러내고 신입의 자세로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면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직렬에 따라. 다만 이제 의상도 보면 빌려주는 곳들이 있죠. 무료로. 그래서 실제 무료로 대여하는 검색어를 쳐보면은 공무원 준비를 위해서도 있고요. 각 지역에서도 하는데 실제 제 제자도 무료로 여성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대여했고 면접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데에서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배려하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검색을 쳐서도 나와야 되고 홍보도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우리가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찻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찾아가는 동사무소.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약간 미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도 있대. 뭐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간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정장도 그냥 정장을 내가 이렇게 입었다가 아니라 정장을 입는 과정에도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표현하고 드러내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 다만 어쨌든 기왕이면 좀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단정한 복장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차림들이 여성과 남성의 옷차림들이 물론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흰색의 뭐 안에 와이셔츠나 뭐 블라우스 정도 그다음에 검정 뭐 또는 이렇게 약간 어두운 계열의 색을 통해서 안정감을 주면은 좋습니다. 자, 너무 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은 알겠죠. 자, 이런 게 있어서 말이죠. 이제 가볍게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역시 앞에서도 그런 면접장에서의 그런 면접관들의 시선, 이런 정장 차림과 관련되는 것도 뭐 있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자, 단정하지 않은 어떤 스타일의 지원자에게는 비호감의 인상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의상의 팁들은 이 정도로 가면은 좋으리라고 보고요. 자, 역시 사진들, 그림들, 면접, 모의 면접에 대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발 등도 여성에 대한 차림들도 있습니다. 뭐 원피스보다는 투피스가 어울리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너무 뭐 치마가 짧아도 안 되고요. 뭐 그렇겠죠. 이렇게 차분한 정도. 액세서리도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면은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아침에 어디 미용실에 가서 나는 면접 볼 거니까 면접에 맞는 어떤 메이크업을 했다. 아니면은 뭐 머리를 했다.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준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고요. 안정감, 단정한 정도면은 좋습니다. 자, 면접은 사실은 준비하는 것부터도 또 하나의 면접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기하면서부터.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역시 국가직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앞에 사전 조사서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주의사항들도 주고 휴대전화 당연히 반납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자, 혼자서도 혼자서 조용히 준비하고 음미하고 내가 준비해 갔던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발음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도 실제 있대요. 빈손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뭔가 혼자 대기하면서 자료 보고 음미하고 중얼거리고 이렇게 이제 혼자 연습해 보는 거죠. 정말 5분, 10분 안에 인생이 좌우되고 당락이 결정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가혹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준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반드시 합격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자, 이런 정도. 역시 아까 한숨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면접장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숨겨야죠. 이것은 밖으로 내뱉지 말고요. 혼자서 차분하게, 침착하게. 손에 정말 우리가 달걀 하나 쥐듯이 주먹을 가볍게 쥐라고 하지만 이 손 안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땀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지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미리 질문지가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이제 직렬마다 또 있으니까요. 자, 들어가면서부터 가볍게 노크를 하고 문을 조용히 열고 앉기 전에 가벼운 목례를 하고 앉아야 됩니다. 이게 다 준비가 돼야 당황해서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자, 물론 이제 의자 깊숙하게 엉덩이를 댄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막 뒤로 눕듯이 앉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약간 바른 자세가 되기 위해서 허리도 꼿꼿이 세우고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차분하게라고 말이죠. 자, 이 정도도 이미 들어가서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나올 때까지라고 했죠. 면접관들이 3명이 딱 끝까지 보게 됩니다. 끝까지 보면서 퇴장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문은 어떻게 닫는지, 발소리는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분이 있어요. 실수했어.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 면접 주의사항 10가지 빠르게 한번 확인할까요? 평소에 말투를 체크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자제하고 다 했던 이야기들이네요. 뭐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쓰지 말라.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쁜 것 같습니다.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돼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말하듯이 해서도 안 되겠네요. 자, 또 높임말 사용이 하십시오체, 즉 그러니까 흔히 격식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만 해요체, 비격식체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뭐 했어요, 했고요, 그리고요, 막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역시 뭔가 정확한 격식적인 말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너무 잡소리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나만의 습관들 저요 막 이렇게 하고 또 뭐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걸 너무 남용하는 분들이 있다. 솔직하게 말하겠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솔직하다는 말이죠. 아니면 일단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일단은이란요. 이거는 자기만의 습관인 거죠. 면접관들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족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런 거 아니고요. 자, 이런 것도 뭔가 뭐 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높낮이 차이가 크게 나와도 안 되고 길고 짧은 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도 교정해야 한다는 거야. 됐고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말이죠. 자, 단순한 강조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불필요한 말 중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솔직히 말하면요, 사실적으로라는 이게 다 솔직히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남발이며 다 불필요한 표현이 되옵니다. 자, 무의식적인 버릇 중에 대표적인 게 고개를 좀 끄덕거리는 거. 저도 사실은 제가 뭐 동영상을 제 자신도 보지만 학생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선생님도 고개를 좀 자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적절하게 우리 학생들의 호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있고요. 또 저도 만약 지나치게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러면 교정을 해야 되겠죠. 자, 다리 떨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면접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앉아있으면 다리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막 떠는 것부터가 자신감이 없구나라는 게 딱 드러나자.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고요. 자, 손 만지작거리 이것도 꽤 많습니다. 손이 막 너무 많이 움직여요.
아까도 말했지만 막 귀 뒤로 막 넘기거나 코 만지거나 입을 막 만지거나 머리를 너무 자꾸 쓸어 넘기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자신이 제출한 어떤 자료들 이런 게 있었다면 실적서, 자기기술서 이런 거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뭐 자소서를 썼다면 자기소개서 있는 대로 팩트로 또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아까처럼 너무 단순히 상투적이고 식상한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뽑아주면 뭐 목숨을 바치겠다,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랬고요. 자, 성의 있는 답변을 해라. 자, 반복 질문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면접관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보이잖아요. 앞에서도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걸 우리가 뭐 말했지만 조금 부족하니까 부연 설명을 하라는 거죠. 혹시 더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없는데요. 이러면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분명히 더 말씀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 또 없을까요? 해서 대부분 당황하더라고요. 우리는 분명 어떤 하나에 꽂혀서 한 가지를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80, 20으로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80의 강조와 20의 그 외에도 나머지가 있다. 이건 뒤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지만 이렇게 80, 20으로 말하는 게 좋지. 100대 0으로 말하다가 면접관이 그거 아닌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긍정적, 우리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되게 그러면은 면접관이 엄청 싫어해요.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가 말한 대로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런 뜻대로만 이게 단순한 1차원적으로만 되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니까 모두 다 아우르며 같이 더 고민을 해보겠다. 더 좋은 제도가 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보겠다. 이런 거는 좋은데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연한 낙관적인 거. 이건 면접관들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반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80대 20으로, 70대 30으로 강조는 해주되 나머지 것들도 고려하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페이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특히 자소서에 뭔가 잘못 썼거나 없는 사실을 썼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들도 선수이니까 여러분도 그에 상응하는 좋은 선수가 돼야죠. 나쁜 선수가 되지 말고. 자, 이제 탈락의 주의사항에서도 첫 번째 시간을 역시 엄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어요. 예, 당연히 안 되겠죠. 특히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소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번호에 따라. 그러면 뒤로 갈수록 오히려 좀 차분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들도 오전 있고 오후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질 때가 있는데요. 오전에 막 부랴부랴 가서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는 오후에 가서 조금 더 차분하게 있고 뭐 특히 오전에 약간 정보들이 셀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물어봤다더라. 또 아는 스터디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은 조금 더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당일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일찍 가셔야 하고요. 뭐 당연합니다. 자, 시선이나 자세, 태도 등이 불량해 보인다. 웬만하면 사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불량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반듯함으로써 정말 정사각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FM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기본 상식이나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은 뭐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가장 기본이 직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직무와 관련된 상식이 있어야죠. 근데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자 중에서도 예정에 이제 세무직인데 세무직에 지원을 했는데 이 학생은 점수 때문에 쓴 거지 세무직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세법 회계만 계속 질문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름 요것만 답변을 하고 왔대요. 자, 그러면 이건 준비가 너무 부족한 거죠. 자,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도 몰라도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교육 목표부터 비롯해서 어떤 정책이 있고 특히 매 해마다 다르잖아요. 그 해에 시행하는 정책이 있고 이전에 게 있는데 잘 모르고 책만 보다가 예전의 정책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면접관들이 올해 거 안 보셨어요? 올해 바뀌었는데 교육감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 정책들이 대부분 변합니다. 우리도 보통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과거에는 5차, 6차, 7차 교육과정까지 보통 교육과정이 5년 주기로 이제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나오죠.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뭐 정확하게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 바뀌고 올라가며 고등학교 교과서 바뀌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셈인데요. 그런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변했고 이런 것들은 숫자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숫자야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숫자에 대해서 숙지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7조 1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했듯이 우리 헌법 제1조 1항, 헌법 제1조 2항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 다 이야기하고 있듯이 공무원의 6대 의무라고 했고 4대 금지와 관련된 의무가 존재할 것이며 5대 평정표가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숫자로 제가 계속 말하는 것 또한 여러분도 그러한 권위를 같은 객관적 지식에 대한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숙지해야 합니다. 자, 또 자만 과장하여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안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엄청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죠. 자만감이죠. 그래서 뭔가 부족한데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이 있으니까 실무에서 업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보완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필요한 인재임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자만하거나 과장하지 않아야 한다. 자, 치명적 습관 중에는 다리 떨기. 또는 이제 정말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자꾸 마스크를 올리고 물론 처음부터 딱 갖추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또는 아까 잦은 잡소리 같은 게 한숨 같은 거, 또 시선 처리 같은 거 제대로 못하는 거 안 되고요. 또 면접 전에 문 밖에서부터 이미 흐트러져서도 안 되는데 그게 면접관에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너무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로?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결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세요.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핵심으로 말하는 두 갈식으로 답변하는 습관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어구를 말하는 것도 좋다고 분명히 했고요. 자, 중간에 말 자르듯이 가면 위험합니다. 면접관이 제일 무례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한 다음에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자, 감정 조절 절제 실패, 너무 막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거나 심지어는 막 울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면접관하고 싸우고 온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제 제자 중에도 어떤 행정과 관련된 정책이었는데 면접관이 제 제자의 표현에 의하면 면접관이 잘못 알고 있었대.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행정법 같은 경우가 이게 매년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지금까지 실무에 일하시는 분들은 예전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면접관이 제 제자가 답변을 하니까 그거 아닌데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면접자인 제 제자 말이 맞았던 거예요. 맞았는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싸운 거예요. 싸우다시피. 그 잘못 아십니다. 이게 개정이 됐고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맞지만 불구하고 면접관이 눈빛이 벌써 이미 이게 약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돌려서 유연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은 틀렸고 모르면서 질문하느냐. 내가 맞는 거다. 이 개정이 된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답변의 자세에서 조금 이렇게 불쾌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 제가 알기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잘 해서 함께 저도 더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면접관은 분명히 그렇게 들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도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막 싸우고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 들어와도 얘 안 되겠구나. 얘 와서 나랑 자꾸 싸우자고 하겠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라고 계속해요. 둥글둥글하게. 모난 돌이 정 맞는 것처럼 우리는 내과의 조약돌처럼 둥글둥글한 분들이 애초에 되셔야 하고요. 또 그렇게 면접장에서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무 수행 능력 필요합니다. 자, 또 우리가 험담을 늘어놓는데 이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씹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잘 듣고 대화하고 또 역시 배우는 자세와 함께 경청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좀 해주실 분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저도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학원에서 다 복사하고 막 이럴 때는 이게 복사기라는 게 쓰다 보면 기계 뽑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맨날 잦은 고장, 복사기가 넘어오지를 못해요. 종이가. 중간에서 꼭 걸려요. 그러면은 이게 다 손을 넣어서 꺼내야 되니까 손에 다 묻어요. 잉크가 다 묻고요. 토너 같은 거 갈 때.
정말 이게 가로 날립니다. 근데도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제가 거의 다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이제 복사기 전문가가 되는구나. 국어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면접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사기 전문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고 또 알려주고 이런 이제 나중에 연차가 되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모습이 되도록 제가 막 다 나서서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또 새로운 하나의 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재미와 또 그것 또한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겸허하게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정도에 관한 내용도 너무 지나치게 조직원들과 싸우거나 내가 왜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이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잠시 후에는 우리는 또다시 성공적 가이드로 들어가면서 여전히 제가 지금 면접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양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빨리 면접 공통 문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지까지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3강을 마무리하고요. 자, 3강 핵심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유 있는 태도로 일관되게 말하라. 여유 있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감 있고 겸손하지만 또 당당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겠죠. 자, 3강은 여기까지입니다.